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노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눈에 가는 카드 한 장만 선택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일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일단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게 좀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온한 척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은 굉장히 뭔가 잔잔한 호수보다는 되게 깊은 심해에 가깝달까요? 이 3장의 카드를 딱 보면 단순한 호감이나 가벼운 관심 단계는 이미 지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 감정에 이미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스타시드의 첫 번째 카드, 이 에너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시청자님의 감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읽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분위기, 톤, 눈빛, 연락의 속도까지 다 감지하고 있달까요? 연애의 심리적으로 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애착이 형성될 때 동시에 2가지 반응이 와요. 더 깊어지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을까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 지금은 이 2 감정이 동시에 작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절제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시청자님이 조금만 차가워 보여도 이 사람은 속으로 여러 번 생각을 반복한달까요? 내가 부담되나? 혹시 나만 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을 좀 반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좋아함은 아니고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시청자님을 보진 않고요. 이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다르다고 느껴요. 이유 없이 생각이 나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연결 지점을 좀 찾게 된달까요? 이런 감정은 운명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하다고 느낄수록 두려움도 커진다는 건데 왜냐면 이 사람은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한 번 선택하면 오래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 아시죠? 이 카드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좀 와일 카드가 나왔는데 고래는 깊이 잠수하는 것처럼 사랑도 깊게 들어가는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감정의 표면을 좀 넘었어요. 다만 깊이 들어가기 전에 숨을 좀 이렇게 참는달까? 숨을 고른달까? 우리가 왜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뱉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감정은 확실히 있습니다. 끊고 싶다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밍과 확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정 선택을 쉽게 하지는 않는 대신에 한 번 결정하면 오래가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관계 상태별로 좀 보면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미 이 상대방은 감정이 깊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다만 시청자님의 마음을 100% 확신하지 못해서 표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청자님들 중에 단절 상태이신 분들, 단절 상태이신 분들은 완전히 정리된 마음은 아닙니다. 이 겉으로는 정리한 척을 했어도 속은 여전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괜히 소식에 예민해지고 SNS를 한번 들여다본다던가 무덤덤한 척하지만 마음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을 겉으로는 선을 지키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관계 중에서도 이제 연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감정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서로에게 씨앗을 넘어서 뿌리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이겁니다. 이 감정은 확실히 있는데, 이 특별하게 느끼고 있는데 쉽게 끊을 생각은 없다. 다만 표현은 절제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시청자님은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 조합은 그거를 좀 분명하게 말해주는 애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관계가 애매해서 불안하다면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감정을 키울지 현실 때문에 눌러둘지 그 갈림길에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다만 선택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흐름을 통으로 보니까 시청자님의 마음이 단순히 좋다, 힘들다, 한 줄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감정과 현실, 자존심과 기대가 한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 수 있는데 속은 꽤 복합적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첫 번째 카드의 에너지는 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어요. 이 예전 같으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을 상황에서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이랄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이 관계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나? 이런 질문을 이미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치고 싶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운데 카드를 보면 이게 묵직함이 굉장히 큰 카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정이 가볍지 않다라는 카드입니다. 이제 4번 카드에 이제 왕이 이제 펜타클을 들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마음을 쓴 만큼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상대가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더 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애매하게 굴면 바로 마음을 접을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헛된 소비는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카드는 4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이제 감정의 피로감을 의미해요. 기다림이 길어졌거나 상대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서 오게 되는 서운함이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마음 안에는 내가 계속 이대로 가도 될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거든요. 아직 정리할 만큼 쉽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이걸 관계 상황별로 좀 보면은 역시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청자님이 이제 어느 정도 진지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확신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천천히 회수하려는 흐름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연락이 단절되신 분들의 경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기다림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 중에는 감정은 있지만 선을 넘을지 말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1번 시청자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좋아한다. 하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는 아니다. 기대는 남아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겠다. 감정은 진짠데 이제는 좀 성숙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상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 뭔가 사랑을 하되 나를 지키고 싶은 단계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지금 마음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본격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상대방의 결론은 단순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서 이미 한참 동안 갈등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감정과 현실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내리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투 오브 보이즈가 먼저 보여주는 건요, 내면의 대화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를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될까? 뭐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뭐 계속 가도 될까? 뭐 이 감정을 믿어도 될까? 뭐 혼자 결론을 미루고 또 다시 생각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온 흐름이랄까요? 이 즉흥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고요. 또 이제 식스 오브 이모션스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는 이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추억이나 따뜻함, 뭐 익숙함이나 편안함. 이 사람에게 시청자님은 그냥 현재의 자극은 아니고요. 그 이상 마음이 담았던 마음이 연결되었거나 닿았던 기억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래서 정리라는 선택을 쉽게 못 내려요. 이 감정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도 알거든요. 다만 문제는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브 마테리얼스가 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결론은 감정에 취한 선택은 아니고 이 현실을 고려한 좀 어른다운 선택이거든요. 이 사람은 노력 없이 얻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냥 감정 표현 몇 번으로 끝내진 않을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뭐 행동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인 인정까지 만들고 싶어 해요. 반대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이 남아있어도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어요. 상황별로 좀 나눠보면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 이 결론은 진지하게 가보자. 대신 가볍게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매한 관계로 오래 끌 생각은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단절 상태이시라면 다시 시작하더라도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겠다. 조건이 붙는다. 뭐 노력과 태도의 변화가 전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은 감정을 인정하되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따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감정을 완전히 끊는 선택보다는 제대로 해볼지 말지를 고르는 쪽이랄까요? 어중간하게 이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할 거면 책임감 있게, 아니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방향이에요. 이 감정 선택이냐 현실 선택이냐를 묻는다면 이 사람은 감정을 품되 현실을 통과한 감정만 선택한다. 지금 흐름상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인정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계산하고 있어요. 가볍게는 안 간다. 그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좀 봤거든요. 일단은 데스티니가 나왔고 또 하시트, 또 키비출이 나왔는데 이 세 장이 말하는 게 이 관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만나게 된 타이밍 자체에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운명처럼 끌리는데 동시에 뜨거운 긴장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데스티니가 먼저 보여주는 거는 반복이거든요. 우연처럼 만났지만 이상하게 다시 연결되고 멀어진 듯해도 또 접점이 생기는 구조예요. 완전히 끊기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이 관계는 억지로 밀어내도 다시 생각나고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쪽이에요. 다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보다는 약간의 시험을 동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에 있는 카드를 보면 이거 좀 중요한데, 이건 감정이 한 번은 확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솔직해지거나 아니면 감정이 터지거나 애매함을 못 견디는 순간이 와요. 이 좋게 터지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부정적으로 터지면 잠시 냉각기가 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간에 한 번 고비는 확실히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팁 카드. 결국 흐름은
식히면서 가는 방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뜨겁게 붙었다가도 어느 한쪽이 속도 조절을 해요. 감정이 올라오면 다시 현실을 생각하고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면 일부러 차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잘 되다가 주춤거리고 가까워졌다가 또 거리 조절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기면 서로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 사람이 내가 싫어서 이러나?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별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 연애나 썸이신 분들 초반에는 빠르게 가까워질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번 진지한 대화나 갈등이 지나가요. 그거를 넘기면 안정으로 갈 텐데 넘기지 못하면 냉각기가 온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락이 이제 두절됐거나 단절되신 분들 재접점은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다시 뜨거워지기 전에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 묘한 긴장과 설렘이 유지될 거거든요. 이 공식적인 정의는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사귀자, 만나자, 밥 먹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는 끊어지는 흐름은 아니니까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접으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 감정 온도를 계속 조절하는 관계의 구조다.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사랑보다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오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차가운 걸 좋아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가운데에 있는 온도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고비가 두 분의 방향을 정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조언의 이야기인데 정리를 할지 어떻게 뭔가 좀 관계 개선을 할지 이런 선택을 좀 보는 건데 일단은 가벼운 선택은 아니라서 이 감정의 무게가 이미 상당히 쌓여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에 나온 짝사랑, 그리고 이제 불리한 입장, 그리고 진실된 사랑, 이 카드는 이 관계가 한쪽만의 감정으로 흘러왔던 이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동시에 상황이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체는 가볍지 않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관계에서 시청자님이 정리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거는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느낌, 내가 더 기다리는 느낌, 혹은 상황상 내가 밀려나는 위치에 서 있는 기분.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접는 쪽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지만 카드의 중심 에너지는요, 이 완전한 종료라기보다는 감정의 재정렬에 가까워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흐름이거든요. 불리한 입장 카드는 이 관계가 감정보다 현실 조건에서 막혀있음을 말해줍니다. 타이밍이라던가 거리, 주변의 시선, 각자의 상황 같은 것들, 이런 외부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고 누군가는 기다리면서 지쳐갔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 이 진실된 사랑으로 끝난다는 건 이 감정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 감정의 깊이는 분명해요. 다만 표현 방식과 상황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조언을 좀 명확하게 드리자면 지금은 정리보다는 성숙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다만 그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다시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감정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더 애태우는 구조, 내가 더 눈치 보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어가면 또 같은 지점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표현 방식과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시청자님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잠시 물러나는 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끝내기가 아니라 정리 후에 재정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계가 이 감정이 완전히 식어서 사라질 그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대화하거나 진심을 분명히 하거나 애매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 단계 깊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애매하게 흘러서 이 불안한 상태지 감정 자체가 없는 상태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관계는 잘라내야 할 관계라기보다는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할 관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님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 역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성숙한 방향으로 두 분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재정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단 무조건 참고 버티는 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선택, 그게 2번 카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을입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 상대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앞에 베이비 스텝 카드부터 더블 미션 그리고 로스트 렌즈 이 세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잔잔해 보이지만은 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전생적인 어떤 연결감이 있다. 그리고 또 운명적인 과제가 함께 깔려있는 흐름이거든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보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감정에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이비 스텝스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요. 당장 크게 움직이고 싶다기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씩 확인해 나가면서 알고 싶다라는 심리거든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또 동시에 완전히 놓지도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굳이 천천히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블 미션은요. 이 가운데 카드 보시면 이 사람이 시청자님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 혹은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감정적으로 끌림은 분명한데 동시에 이 관계가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기보다 사명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 어떤 가치관, 책임감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렌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같은 거, 또는 예전에 비슷한 관계를 겪어본 듯한 데자뷰,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 상대방은 시청자님과의 연결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그만큼 두려움도 있어요. 이 과거에 비슷한 감정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깊게 들어갔다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 끌림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 관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다입니다. 완전히 갇힌 마음은 아니고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느려요. 시청자님이 느끼기에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의미 있게 보고 있어서 생기는 신중함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공통적인 얘기고 이제 좀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애 중이거나 썸 단계이신 분들, 이러한 관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은 분명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베이비 스텝스가 강하게 작용해서 이 확 불이 붙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다져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썸 타시는 분들, 이 사람이 진짜 나와 오래 갈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중이고, 연애 중이라면 이 관계를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는 연애보다는 책임감 있는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느릴 수 있지만 가볍게 정리할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랑 단절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로스트 렌즈,
이 카드의 의미가 좀 더 강해지거든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완전히 끊어낸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상황이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고 왜 이렇게 계속 익숙한가라는 감각이 남아있거든요. 다만 다시 시작하려면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연락하거나 달려오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관계의 의미를 계속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단절은 했어도 마음까지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썸도 아니고 단절된 상태도 아니고 연애 중도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호감 정도의 관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명확한 연애 감정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다만 이 더블 미션 카드가 나오면서 이 단순 지인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역할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 뭐 이 정도의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될까? 그래서 갑자기 거리감이 생겼다 느껴질 수도 있고 괜히 의식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감정이 없는 무관심 상태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어느 상황이 계시던 간에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가볍게 흘려보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다만 속도가 조금 느리고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다라는 거. 하지만 신중함은 또 무관심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의 상황을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 흐름에서 보이는 시청자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좀 단단하네요. 동시에 내면에 갈등이 있는 상태로 읽혀집니다. 여왕의 에너지도 보이고 또 정의 그리고 갈등 카드가 함께 나왔다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이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붙잡고 버티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청자님은 이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평온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연애 중이거나 썸 단계이신 분들은 이미 감정이 깊어져 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헌신 모드로 가고 싶진 않은 상태인 거죠. 나만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많이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태어난 척, 여유 있는 척, 감정에 덜한 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마음이 있지만 이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나를 잃고 싶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단절 상태이신 분들, 이분들은 겉으로는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정의를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누가 더 잘못했을까? 내가 좀 더 참았던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맴돌아요. 완전히 감정이 식었다기보다는 감정보다 자존심과 원칙이 먼저 올라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패턴은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지만 쉽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 아직 깊은 연애 감정으로 확정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청자님은요, 이 관계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기에는 의미가 생겼고, 그렇다고 확 뛰어들기에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 발 물러나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다는 태도도 보이네요.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 계시던 간에 일단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 시청자님은 이 관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예전처럼 감정 하나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질 수 있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 갈등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볼 텐데요. 좀 복잡한 모습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흐름이 복잡한데 동시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모순적인 말이죠. 지금 이 사람 안에서는 세 가지 축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혼란, 그리고 현실적인 추진력,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고독한 시간이랄까? 카드 전체를 통으로 읽으면 이 사람은 단순히 좋다 싫다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자기 인생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재정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이 쓰리 오브 보이지의 에너지는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잔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츠 오브 메테리얼스가 함께 나온 것은 이 사람이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따진다는 뜻이거든요. 즉, 좋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즉흥적 재회나 급발진 고백이 아니라 이 천천히 다가오되 확실한 방향을 잡고 움직이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 단절 상태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한번 크게 흔들렸던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나 실망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밋 카드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외부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결론이 당장 다시 시작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내 감정이 진짜인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끊겠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 계신 분들, 이 사람은 지금 시청자님을 가볍게 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본인의 삶의 우선순위, 현실적인 목표, 개인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계신 것 같아요. 이 나이츠 오브 메테리얼스는 이 책임감과 꾸준함의 카드라서 이 감정이 있다면 쉽게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만으로 결정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리보다는 보류 속, 점진적인 어떤 전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합적으로 핵심은 이 사람이 도망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릴 수 있고 감정 표현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결론은 극단적 단절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흐름은 가볍게 끝낼 사람의 에너지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볼 차례인데요. 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볼 겁니다. 일단 굉장히 좀 인상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포절 카드와 그리고 콘테스탄트 그리고 레이트 불머. 자, 이 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진지해지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가볍지가 않고 또 최종 방향은 안정과 책임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중간에 경쟁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속도 차이가 존재하네요.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흐름으로는 점점 더 구체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겠네요. 더 프로포절은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동반한 선택이거든요. 즉,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다만 가운데 있는 이제 컨테스턴트가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 되고 싶어하거나 혹은 시청자님이 나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당도 있을 거고 자존심 싸움도 있고 또 누가 더 확신을 먼저 보이느냐의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블루머 카드, 여기 말해주는 거는 이 사람은 감정이 늦게 무르익는 타입이라는 거죠.
느리지만 깊게 가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방향, 책임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 단절 상태이신 분들, 또 이분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짜 감정이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이 블루머 카드가 늦게 깨닫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당장은 자존심이나 상황 때문에 멀어졌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이 관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컨스턴트가 이제 기운적으로도 상대가 먼저 손쉽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타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재접근 가능성은 있으나 자존심을 건 이런 시험 같은 시간이 한 번 더 지나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 이 관계는 점점 더 특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가벼운 연결이 아니라 이 사람과는 뭔가 진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만 속도는 역시 안 빨라요. 네, 이 사람은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움직이는 타입이고, 그래서 관계는 초반에는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2번 선택지의 관계 흐름은 끊어지는 방향보다는 경쟁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결국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느리지만 단단하게 가는 타입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볼 텐데요. 조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올라온 카드를 전체 흐름으로 좀 보면요. 지금 이 관계가 단순히 끊어내는 선택보다는 한 단계 성숙하게 재정립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네요. 첫 장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헌신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주변의 시선이나 말들 혹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운이 좀 있고, 마지막에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인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을 다 보면 뭔가 끝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깝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애나 썸 관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감정이 완전히 식은 상태라기보다는 서로의 자존심이나 이 주변 상황 때문에 표현이 눌려있는 흐름입니다. 이때 성급하게 정리를 선택하면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 관계를 좀 뭔가 개선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서로의 기준과 기대치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절 상태이신 분들, 단절 상태이신 분들은 아직 감정의 실타래가 완전히 끊기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로에서 붉은 실이 끊기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이어진다면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 관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성숙한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상처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 오해와 외부 개입이 갈등을 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정리보다는 거리 조절과 감정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완전히 끊기보다는 서로 이제 스스로의 중심을 좀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2번 선택지 시청자님께 드리는 최종적인 조언은 정리보다는 성숙한 업그레이드 쪽이다. 다만 조건은 좀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참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운 상태에서의 성장이어야 한다는 거. 이번 관계는 포기보다 성장이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을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를 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이 굉장히 깊은 각성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여지는 이제 세 장의 카드, 월스 플러싱과 로즈 플로 플레임, 그리고 코스믹 하트. 이 세 장의 카드의 조합이 감정이 단순히 좋다, 보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체감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정리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스 플러싱은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즉 마음은 있지만 섣불리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의미해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인 외로움인지 진짜 애정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있게 다루려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블루 플레임은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사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한 인연이 아니라 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도 쉽게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속으로는 이미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믹 하트, 헌신과 진심을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시청자님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애정은 감정 폭발력은 아니고 조용하지만 진한 불꽃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연애나 썸이신 분들 이러한 상태라면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죠. 신중하게 가져가고 좀 더 확신이 서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속마음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이미 단절 상태이신 분들, 아직 감정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 감정의 진짜 크기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확실히 이해하려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썸도 아니고 우리가 헤어지거나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 사람은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보이기에는 마음이 이미 깊어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자세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3번 시청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정은 분명히 존재해요, 상대가. 그 감정이 점점 진해지고 있고, 다만 행동보다 내면 정리가 먼저인 상태다. 겉으로 보여지는 침묵이 무관심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우리 3번 시청자님의 마음이 단순히 좋아한다, 보고 싶다의 차원을 넘어서 이 결정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완드 1번의 에너지는요, 이 분명한 감정의 불씨거든요. 이 감정은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숨기려고 해도 쉽게 꺼지지 않는 열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청자님 안에는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번 결심을 해본 적도 있어요. 다만 그 결심이 아직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컵 8번의 에너지는 이 감정적인 거리두기 혹은 한 발 물러섬을 말하거든요. 겉으로는 체념한 듯 나도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즉 감정과 이성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3번. 요건 이제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이거든요. 단순한 감정 소비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력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번 시청자님은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황을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시청자님들은 이제 더 확실한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함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쳐 있을 거고 이제는 행동이나 말로 확인받고 싶은 단계인 거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단절 상태이신 분들,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먼저 손을 좀 놓아야 되나?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은 이미 감정의 평범한 선을 좀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라고 묘사를 해도 될까 싶을 느낌인데, 시청자님은 어쨌든 이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 3번 시청자님의 마음은요, 뜨겁지만 동시에 현실을 생각하는 상태인 겁니다. 감정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느낄 거고요. 또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아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 관계가 진짜 가치 있는지 끝까지 판단하려는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제일 중요한 상대방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역시 카드가 또 단순한 감정 정리를 의미하진 않네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는 단계에 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 카드인 세븐 오브 이모션, 이 카드는 이제 아직 마음속에 여러 가능성과 감정의 잔상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지만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인물, 이 핵뮤즈는 이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 그리고 오른쪽에 나인 오브 인스피레이션은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한 단계 위의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거든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에 휩쓸린 결정은 아니고요. 오히려 한번 멈춰서서 이 뒤집힌 시각으로 이 관계를 다시 보고 또 입장 바꿔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후에 내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좀 많았을 거고 헷갈림도 있었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연애 중이거나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단순한 설렘이나 분위기 이상의 무언가를 좀 요구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가볍게는 못 간다 쪽에 가까워요. 계속 간다면 진지하게 가자. 아니면 차라리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단절 상태이신 분들, 이 사람은 이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되짚어 봤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그 끝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구조로,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겠다. 이런 마음의 결론이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려고 하네요. 감정적으로 얽히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만 남기려는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은요, 무조건 끊는다도 아니고 무조건 붙잡는다도 아니네요. 핵심은 성장이거든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놓겠다는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애가 좀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위에 자각이 뒤덮여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시청자님, 이 사람은 지금 감정보다 한 단계 위에서 선택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관계의 흐름이 되게 솔직하면서도 약간 시험대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겉으로는 강하게도 보이고 누군가는 조금 날이 서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하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온도 차이가 커요. 자존심, 현실적인 계산, 그리고 내가 먼저 숙일 수는 없다. 이런
자존심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연애나 썸을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밀당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감정은 있으니 이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좀 보여요. 말은 직설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감정 표현은 조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티격태격하게 되는 유들이 좀 많겠죠?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부딪히면서 관계의 판을 다시 자르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단절 상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차갑게 굳어 있지만 속에서는 뭔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리세션의 생각이 좀 스쳐지고 있거든요. 다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지는 못할 거고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 누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느냐가 연락이 되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재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충동적인 건 아니고 어떤 결정이나 큰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즉흥적인 감정 폭발보다는 어느 한쪽이 용기를 내야 흐름이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호환성 관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서로의 위치를 재정비하는 시기 같아요. 서로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예전처럼 흘러가기보다는 각자의 역할과 태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게 좀 보여지는데 감정이 애매하게 묻혀있던 관계라면 이제는 좀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든 나쁘든 흐름은 더 이상 이제 중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한번 판을 뒤집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놓여지는 것 같아요. 차갑게 끊기는 어떤 그림보다는 강하게 부딪힌 뒤에 다시 재정렬되는 에너지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 흐름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 누가 먼저 솔직해지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좀 들어볼 차례인데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좀 서로가 성숙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드에 첫 번째 10번 만덕 카드가 나왔어요. 인생의 참다운 가치 그리고 이제 채심 삶의 무게 카드와 부용 카드 이 세 장이 감정적인 사랑이 뭐랄까 좀 감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이 삶의 태도와 책임 그리고 관계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요 이 무조건적인 정리의 기운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아무 변화 없이 이어가라는 흐름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업그레이드의 에너지가 훨씬 강합니다. 단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정리를 하면 안 되는가를 보면 이 관계가 이미 서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카드 속 인물들은 이 현실을 알고 있고 또 감정에만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라고 하는 카드는 이제 겉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고민하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삶의 무게 카드는 이 관계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귀인이라고 하는 카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제 보통 감정이 쉽거나 의미가 없거나 상처가 반복될 때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지 버릴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성숙한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 싸움을 좀 멈추는 거, 좀 덜 하게끔 하는 거. 네. 근데 덜 하는 것보다 멈출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경쟁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화를 좀 시작하는 거죠. 단순하게 사랑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좀 하면서 공감할 부분도 좀 찾는 게 좋다. 그리고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타인들의 연애나 타인들의 어떤 관심사, 주변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해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현실적인 부분에 책임과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제 좀 감정 중심 단계에서 이제 뭔가 인생 동반자로 가능한가를 보는 단계로 이동하려는 흐름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감정 놀이를 좀 끝내고 진지한 관계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시점일 거고요. 또 단절되신 상태에 계신 분들은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계라면 이 관계는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인연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청자님께 필요한 건요, 감정적인 어떤 폭발도 아니고 또 극단적인 결단도 아니거든요. 필요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 정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그냥 감정만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정리가 맞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관계는 가볍게 끝날 인연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는 좀 이겁니다. 끝낼 건가? 가 아니라 어른이 될 것인가. 아시겠죠? 시청자님이 성숙해질수록 이 관계도 성숙한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뭐 물론 시청자님만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가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성숙해진다면 상대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을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좀 볼 텐데 현재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겁니다. 맡겨두고 있다. 그런데 그 맡김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체념과 초월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카드가 말하는 흐름은요, 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썰이나 연애를 하시는 관계분들에게 먼저 좀 분할을 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제 단절 상태이신 분들, 일반적인 분들도 볼 텐데, 일단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람이 시청자님을 싫어하거나 마음이 식은 건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억지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니고 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쪽에 좀 가깝고 급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이제 상대랑 연락이 안 되시거나 단절 상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상대가 이미 한번 크게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겪은 뒤인 것 같거든요. 싸움이 있거나 오해, 거리감 등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붙잡거나 밀어붙이려는 기운은 아니고 시간이 답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러한 태도나 생각으로 좀 돌아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느낌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손을 놓고 이제 하늘을 좀 보는 쪽이랄까? 네, 좀 체념도 약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 계신 분들, 이 사람은 시청자님과의 연결을 운명적인 흐름 안에 좀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관계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한 표현이나 집착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이제 지금 기다림이라는 키워드가 좀 가장 크네요.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큰 그림 안에서 정렬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조급해하면 오히려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행동 때문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의 파도를 직접 타기보다 위에서 전체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시청자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결정보다는 뭐 그리고 정리, 좀 정렬 이런 걸 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끝나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이번에는 시청자님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서보 완즈 그리고 타워와 스트렝스가 나왔는데 좀 강렬하네요. 이 시청자님 마음 안에는 이 관계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또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좀 분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맞았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고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게 좀 보여지는데 이 식서보 완제는 승리욕, 자존심이 강한 카드거든요.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타워가 함께 나왔다라는 건 이 관계에서 이미 충격을 받았거나 믿음이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스트렝스가 나오죠. 즉 시청자님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고 감정을 눌러가면서 버티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쉽게 놓지 않을 거야. 한 번쯤은 제대로 붙어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좀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절됐거나 거리두기 상태이신 분들. 이 경우에는 시청자님의 마음이 좀 더 복합적이에요. 이 겉으로는 괜찮아. 나 잘 지내. 뭐 속으로는 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겉과 속이 좀 달라요. 타워는 갑작스러운 이별, 뭐 충격적인 사건, 뭐 기대의 붕괴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트렝스가 뒤에 나왔다라는 거, 인내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그 충격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4번 시청자님은 상대를 향한 감정보다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다. 이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약해지지 않겠다라는 다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썸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 일반적인 관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좀 애매모호하게 굴거나 중심을 안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흔들리지 않아 볼게 뭐 이런 태도랄까? 타워는 이 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흘러가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무언가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조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시청자님의 마음은요. 단순한 그리움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상처를 경험했을 거고 감정이 흔들렸지만 자존심과 중심을 지키려 하고 있고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상태.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뭐 위로를 약간 해드리자면 격려를 좀 해드리자면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면적으로 더 성장해지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앞으로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될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볼 텐데 일단 뮤즈 오브 보이즈와 에이드 오브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파이브 오브 보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요. 말을 할까 말까 침묵을 할까 말까 이런 거를 좀 두고 깊이 고민을 한 끝에 내리는 결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지 침묵을 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좀 한 것 같아요. 우선 뮤즈 오브 보이즈는 이 상대방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폭발시키기보다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본인의 체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조건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다 따져보는 모습이다. 그리고 옆에 에이드 오브 인스피레이션은 행동 에너지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겠다라는 카드예요.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충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생각한 뒤에 실행한다라는 거, 준비가 되면 확실하게 표현하거나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거든요. 애매하게 질질 끄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파이브 오브 보이즈가 함께 나온 점이 좀 중요한데, 이 카드는 말의 어떤 충돌, 자존심의 싸움, 오해로 인한 갈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감정에 솔직해지되 싸움은 피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같은 패턴, 같은 대화 방식, 같은 감정 싸움이 반복된다면 정리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성숙하게, 어른답게,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다시 시도해볼 의지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좀 나눠보면 연애나 썸 중이신 분들에게는 이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감정 표현 방식이나 소통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번 정리하려는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식은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가자 아니면 멈추자 이런 결론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이제 두절되거나 단절된 상태이신 분들, 연락을 다시 할지 말지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가 상대방의 결심이에요. 이 재시작을 한다면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감정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구조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일반 관계나 애매한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정의하려 해요. 이 친구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애매함을 오래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4번 선택지 상대방의 결론은요. 이 감정은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거든요.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멈출지는 소통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보다 말의 방식이 이 사람의 최종 선택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가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이유가 받쳐준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볼 그런 의지나 생각은 있다. 고려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봤는데요. 좀 양면적인 게 좀 보여져요. 한쪽은 아직 마음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쪽은 새로운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어요. 이 상대방은 이 지금 감정적으로 단단한 척, 무심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태라는 거죠. 연애나 썸의 관계에 계시는 상태라면 잠시 거리 조절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로 밀고 당기는 거, 밀당하는 거, 그리고 자존심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끝낼 마음은 아니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절 상태이신 분들, 자, 한번 정리를 한 척은 했지만 다시 움직일 여지가 남아있어요. 다만 바로 돌아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려는 태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 계신 분들은 관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갈림길이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둘의 관계가 더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4번 시청자분들의 관계는 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 다시 재정비, 재정렬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언가 방식이 바뀌어야겠다. 앞으로 흐름은 방식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관계를 정리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쪽을 선택할지를 보는 건데 일단 추널 카드, 네, 그리고 황진이 카드
그리고 유지 카드가 함께 나왔어요. 이 관계가요, 이 단순히 감정으로만 흔들리는 인연이 아니라 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사람과 또 인연이라고 하는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생활로 접어들면은 정말 지나가는 시간 안에는 몰라도 이제 1년, 5년, 10년 뒤돌아보면은 많은 걸 배워왔구나, 많은 걸 경험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랑과 인연도 똑같거든요.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서로를 계속 성장시키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좀 보여져요. 지금은 힘겨루기처럼 보이고 자존심이나 주도권 싸움이 있는 구간일 수 있는데 완전한 단절이나 끝을 말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어른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애나 썸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밀당과 거리 조절을 좀 지나서 진짜 동반자로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단절 상태이신 분들은 좀 완전한 끝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 정리 후에 다시 맞춰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관계에 계신 분들은 감정적인 정리는 아니고 관계의 격을 올릴지 말지 선택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선택지는 감정 정리, 뭔가 끝을 내는 그런 결과보다는 성숙한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선택을 좀 하고 싶다, 이대로 끝낼지 더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할지 하신다면 더 만나보는 쪽을 하되 조건이 있다면 성숙한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발전에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